여러분, 혹시 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도시를 직접 두 눈으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현 시기의 뉴스 화면 속에서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상황 속 장면들로 경험하고 있으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거대한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광경은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지죠. 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께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뉴스를 본 경험 때문이 아닌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느낀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에이고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사라 앤더슨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며 틈틈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사실 제 인생은 늘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복지 시스템에 대해 배웠고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돕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간호사 면허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저를 한순간에 움직이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어요. 저는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A의 산불은 계속해서 TV와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었죠. LA 팰리세이드 지역의 산불이 커져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수많은 집과 상점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졌습니다. 처음엔 산불이 워낙 잦은 지역이니까 곧 진화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별 느낌 없이 뉴스를 접하고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불길은 크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센타해나 바람의 영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산불은 더 나아가 이튼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현재 LA를 둘러싼 산이 모두 화마에 휩싸이며 도시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도시로 날아드는 불씨에 주택들이 전소하는 상황도 뉴스로 접했습니다. 특히 몇몇 주민들이 피신하지 못하고 다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선 더 이상 화면 속 사건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대피소 상황이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체육관 같은 임시 대피소에 몰려들고 있었죠. 인터뷰 화면 속의 한 여성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가족과 여기에 갇혀 있어요. 구호물자는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집이 전부 타버린 할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불에 타버렸어요. 그런데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전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마치 지옥 같아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는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컴퓨터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간호학 교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어요. 가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러. 사실 저는 처음부터 LA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제보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LA로 향했던 첫날 제 목적은 단순했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손길이 조금이라도 되어보자는 거였죠. 샌디에이고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였기에 큰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거리와는 상관없이 가슴속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시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다잡아준 건 대학교 시절 저를 가르쳤던 한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힘들어질 때 사람들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야.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야. 이 말이 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죠. 샌디에이고에서 LA로 가는 동안 저는 뉴스 라디오를 계속 들었어요. 산불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었고 피해 지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지? 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와 현장에서 봉사 중인 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그 희망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체육관 안에는 매트가 빽빽이 깔려 있었고 이재민들이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부터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까지 모두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어요. 저는 대피한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지만 물품 배분을 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크게 도움을 줄 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다리에 바지를 힘겹게 찢어내며 신음하고 있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리와 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있었고 스스로 처치를 하기 위해 바지를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왜 병원에 안 가시고 혼자 처치를 하고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찢어내던 바지를 바닥에 팽개치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병상이 꽉 차서 나 같은 사람들은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요. 진통제만 주는 모습에 화가 나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일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던 찰나 한 자원봉사자가 저와 환자를 유심히 살피더니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인타운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한인 의사분들이 임시 병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한인타운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걸요. 저는 남성에게 한인타운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남성은 그닥 내키지 않는지 괜찮다고 연거푸 거부하였지만 저는 남성의 화상 자국을 보며 자칫 피부가 썩거나 오염이 되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를 타일렀습니다. 남성은 고민을 하다 결국 승낙하였고 저는 남성을 데리고 나와 제 차에 태웠습니다. 남성을 데리고 대피소를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긴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인타운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도로는 산불로 인해 일부가 통제되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불길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지역을 지날 때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검게 타버린 건물들, 멈춰 서 있는 차량들,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연신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까지 그 모든 풍경이 이곳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차 안은 거의 침묵 속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남성은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깨며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에도 뭔가 묵직한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한인타운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푸드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있었죠. 산불 피해가 미치지 않은 지역이라 그런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안내받은 주소로 차를 몰고 들어서자 작은 교회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에는 간이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남성의 팔을 부축하며 텐트로 들어섰습니다. 의료진 중 한 분이 우리를 보자마자 다가와 상황을 물었고 저는 남성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지 몇 시간이 지났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의료진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진찰을 받았고 화상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한 뒤 드레싱을 받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매끄럽게 치료를 이어갔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며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의료진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한인타운에서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니까요. 모든 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인 커뮤니티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데 익숙하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니.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남성의 치료가 끝난 후 치료 병상에 그를 눕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피소처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었고 물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창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음식과 생필품을 받고 있었고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접적인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푸드트럭 근처에서 라면을 나누던 한 여성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분들요? 한인타운의 남성분들인데 작은 불씨가 도시로 날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날아오는 작은 불씨를 끌어다니기 위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멀리서 물통을 등에 메고 다니며 길가와 건물로 날아들어오는 잔불을 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죠? 그녀는 잠시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 간단한 대답에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협력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며 산불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몇몇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 중 하나는 한인 커뮤니티와 중국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호물품 배분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었어요. 중국인 몇몇이 배정된 양보다 더 많은 물품을 챙겨가려고 했고 한인 커뮤니티는 이를 제지하려 했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아 갈등이 커졌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였기에 구호물품의 배분은 모두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배고픔의 허덕이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한인타운의 모든 사람들은 간편한 음식들을 준비했고 한국에서 날아온 구호물품으로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컵라면은 가장 인기가 많은 식품 중 하나였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라면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간편하게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 음식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컵라면을 더 챙기려고 한 중국인들 몇몇으로 인해 대피소의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교회 창고에서 물품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한밤중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운영되는 병상 텐트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어 소독과 드레싱을 주기적으로 해야 했죠. 조용한 밤이었고 텐트 안은 적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 소음인 줄 알았지만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더니 이내 누군가 급하게 텐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 자원봉사자였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중국인 몇몇이 창고를 털고 있어요. 물품을 몰래 가져가려는 걸 주민들이 발견했어요. 순간 텐트 안에 있던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있던 남성의 상태를 살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한인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과 대피소 주민들이 창고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몇몇 중국인들이 몰래 창고에 들어와 식수와 음식을 챙겨갔다고 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다급하게 물품을 챙기려다 들킨 모양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피소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다 같이 쓰라고 가져온 거잖아요. 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요? 궁지에 몰린 중국인 중 한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물통과 음식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단호하고 날이 선 외침은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대피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둘러싸며 그들을 여기서 내쫓아야 한다. 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당장 여기서 꺼져라. 너희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녀석들이다 라며 소리쳤고
몇몇은 주먹을 쥔 채 앞으로 다가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선 모두 침착하세요. 그 순간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격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진정하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인들에게 차분히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이후엔 손짓과 간단한 단어로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이 물품은 모든 이재민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몫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동포들이 굶고 있다며 충분히 비축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주장했죠. 그 와중에 옆에 있던 한 자원봉사자가 한인 커뮤니티 측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더 나빠질 겁니다. 지금은 모두 힘든 상황이에요. 다 같이 살아남아야 해요. 그녀는 곧바로 창고 담당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물과 음식을 나눠주세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더 이상 이렇게 몰래 가져가려 하진 않을 거라고요. 중국인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과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받은 그들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다름을 포용하려는 이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고 따뜻했어요. 나중에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이런 위기 상황에 익숙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고 믿어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상을 입은 남성을 간호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긴박한 사건이 지나가고 한인 커뮤니티는 다시 평소의 체계적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인들과의 갈등은 봉합되었고 약탈 시도가 있었던 창고 주변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순번을 정해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인간애를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저를 포함해 대피소의 다른 주민들까지도 깊이 감명받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인 커뮤니티에 속해 자원봉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지시나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발길이 이끌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한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한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김밥, 국밥, 컵밥 같은 메뉴들이었는데 간편하게 조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음식이었죠. 대피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 접해보는 음식임에도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한 이재민 가족이 국밥을 맛보며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위로 같아요. 뜨겁고 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이걸 먹고 나니까 정말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또한 화재 진압에 나선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방관들과 협력하며 도심 외곽의 작은 잔불을 끄고 다녔습니다. 특히 한 푸드트럭 사장님은 자신의 트럭을 소방관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르는 데 사용하면서도 이건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겸손하게 웃곤 했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태도는 대피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진정한 연대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속에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인들과의 갈등 이후에도 한인 커뮤니티는 이들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피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지낼 방법을 모색했죠. 한 번은
창고 약탈 사건 이후 한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았나요? 약탈당했을 때 말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화가 났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입장이 반대였다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국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나은 길이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오랫동안 간직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돕는 역할을 넘어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남성도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그는 한인 커뮤니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들 아니었으면 난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사라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의 말은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직업적 준비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은 제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기 상황을 넘긴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태도를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LA 산불이 소강 상태에 들게 되면 저는 샌디에이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함, 그들의 연대, 그리고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정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느끼셨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작은 여유와 정성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더 강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이제는 한 명의 간호사가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LA에 번진 산불이 얼른 꺼지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복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평소와 다르게 기간이 길고 목에 치명적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목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